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균형의 힘.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지은이는 이연주, 발행은 메이트북스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조금씩 기울여 균형을 잡아가는 것처럼 삶도 상황에 맞게 중심점을 조금씩 옮겨가며 균형을 유지해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 만나온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삶에서 균형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온 직장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자꾸만 마음이 심란하고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 같은 마음의 증상은 대부분 방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경직된 마음의 습관도 내 마음을 해칩니다. 적응에 성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상황과 역할은 계속 변화하며 거기에 맞춰 균형을 유지해 가야 안정적으로 삶을 운영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상대적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균형이 우리 삶에 주는 선물.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왜 못타느냐고 놀림을 종종 받지만 4바퀴로 가는 자동차에 비해서 2바퀴로 서서 가는 자전거는 제게 매우 불안전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몇 번 배워보려고 시도해봤지만 다리에 멍만 남기고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려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두려움에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트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지라 기울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뒤에서 방향을 틀라고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커져서 익숙한 습관이 더 먼저 튀어나옵니다. 삶도 자전거 타기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조금씩 기울여 균형을 잡아가는 것처럼 삶도 상황에 맞게 중심점을 조금씩 옮겨가며 균형을 유지해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몸에 익었던 습관대로 움직여서 다시 균형을 잡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몸에 익은 걷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자전거 타기를 배우지 못합니다. 직장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은 사회적인 적응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적응해온 과정을 보면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제법 규모가 있고 복지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센터를 찾은 어떤 어려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다 보면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데 왜 지금은 힘든 걸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동일하게 행동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경직된 마음의 습관도 내 건강을 해칩니다. 적응에 성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본인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끔 자전거 타기가 성공하는 날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면 넘어지지 않고 동네 공터를 반쯤 가로질러 갑니다. 하지만 한동안 타지 않다가 기회가 닿아서 다시 타보려고 하면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니 꾸준하게 연습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입니다. 감이 잡혔을 때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해야 새로운 기술이 몸에 익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횟수를 반복할수록 새로운 방식은 몸에 익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에 충분히 익게 되면 삶의 장면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 추가되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한 번쯤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상황과 역할은 계속 변화하며 거기에 맞춰 균형을 유지해가야 안정적으로 삶을 운영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도전을 맞이했던 사례를 통해 일상에서 균형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상대적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 삶의 가치 안에서 균형 찾아가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지향하며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적용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황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원칙만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유지하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균형을 찾아가 보세요. 이성과 감정의 균형. 때론 감정적여도 좋다. 합리적인 면이 아무리 우수한 덕목이라고 해도 합리성에만 치우친다면 중요한 덕목인 감정 교류는 잃게 됩니다. 따뜻한 감성과 조화를 이룰 때 냉철함이 비로소 매력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괜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건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합리적인 것만 지나치게 따진다며 어디 한 군데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아내 말로는 제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좋게 말해서 감정이지 결국 자기 변명에 불과한, 문제 해결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굳이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주관적 요소를 배제할수록 상황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었고 합리적인 면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언제는 냉철하고 지적이라 좋다더니 요즘은 감정 없는 냉혈한 이라는 비난까지 합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사고와 감정,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잠시 잊고 주어진 상황과의 어울림을 무시한 채 두 가지 중에 자신에게 더 익숙한 한 가지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컨대 부부관계는 비판과 분석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교류하고 지지하는 것이 주요한 관계입니다. 아내의 말을 이성적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변명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감정적 관점에서 보면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필요한 남편의 지지를 구하려는 표현입니다. 합리적인 면이 아무리 우수한 덕목이라고 해도 사고와 감정 간의 적당한 균형을 잃고 합리성에만 치우친다면 부부간의 중요한 덕목인 감정 교류는 잃게 됩니다. 따뜻한 감성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냉철함이 비로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성과 합리의 가치.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교육받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반응이 좀 더 칭찬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고 감정이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가며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감정에서부터 속히 빠져나와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바람에 대인관계에서 종종 트러블이 있는 A씨는 동료인 Y씨가 부럽습니다. A씨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날 뭘로 보고 저러나 싶은 생각에 맞대응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Y씨는
고객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고 늘 차분합니다. Y씨는 고객은 고객일 뿐이고 나는 보수를 받는 만큼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니 나를 뭘로 보나 같은 비약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A씨에게 조언해 주고는 합니다. A씨는 열받는 그 순간에 그렇게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Y씨가 정말 부럽습니다. 복잡한 업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 해결에 효율적입니다. Y씨는 업무 처리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옆 부서와 업무가 꼬여서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Y씨는 양측이 원하는 바를 정리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한 감정을 얘기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부분만 논의하는 그의 방식은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꼬인 상황을 매듭짓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Y씨의 경우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학업이나 업무 등 성취 장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성과 창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성공 경험은 이성 중심적인 사고 패턴의 효과를 증명해주고 이는 점차로 강화됩니다. 이성은 항상 옳은가? 그런데 이성적 접근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성취나 성과가 아닌 인간관계 장면에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성공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태도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상황은 부부 관계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정떨어지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30대 아내는 남편이 시댁에 대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자식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고 7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 이제 와서 성격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부모의 애정임을 알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시기에는 이제 늦었다는 것도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불편함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바라던 아내는 따박따박 옳은 얘기만 읊어대는 남편이 얄밉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점점 사이가 멀게 느껴집니다. 합리적 태도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분석과 비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북돋워져야 할 자신감의 싹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세일 기간을 통해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예 운동화를 구입해 왔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상품 개수를 제한해서 판매하는 것을 공들여 사온 터라 아내는 알뜰 쇼핑을 했다는 뿌듯함과 아이가 원하는 새 운동화를 사줬다는 기쁨에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구매 무용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매했다면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아내가 사람들이 혼잡한 타임세일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알뜰하고 현명하다고 하기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한 다소 미련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또 다시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편리한 대안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조언은 합리적 대안을 알려주었을 수는 있겠지만 아내의 뿌듯함에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내는 토라졌고 남편은 옳은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의 편협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구매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고 소소한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조언은 이성적 측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아내의 감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코드로 얘기합니다. 남편은 합리성을 추구하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상사에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지만 그의 코드가 감정적 교류가 우선인 아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분석과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효율과 합리라는 관점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고려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 새롭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균형과 조화 찾아가기.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과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한 채 이성과 합리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성과 합리에 대한 맹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감정은 쓸모없고 조절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교류와 친밀감의 공유가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행동까지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사실 연인을 기쁘게 하는 많은 행동들은 비합리적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더 오래 있고 싶어서 돌아가고 고 시들어 버릴 것이 분명한 꽃을 한 다발 가득 선물하고 소문이 과장되었을 것이 뻔한 TV 추천 맛집을 찾아가느라 시간을 씁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충족감을 줍니다.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을 수 있지만 감성적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이 됩니다. 관계의 형식에 따라 혹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이성과 감성적인 가치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댁에 대한 서운함을 가진 아내가 기대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은 아닙니다. 남편의 설명이 합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정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분명하게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가족관계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라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와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균형 찾아가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시도해보고 스킬을 연습해보고 수정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되고 평정 상태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벽을 높게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연하게 균형을 맞추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지켜온 모습도 있으나 여전히 삶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경험이 더해지면서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킬 획득하기. 성격이 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다거나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없던 모습이나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내 성격이 혹은 가까운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중인격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특성을 말하고 그 개념상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변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맡겨진 역할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더니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 획득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원래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를 해야 하다 보니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추가되고 그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게 되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화된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성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반복적인 연습에서 나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많은 경우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겠다는 다짐은 며칠 안에 원래 익숙한 방식으로 회귀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어도 일주일마다 결심을 반복하면 새로운 기술은 점차 나의 습관이 되어갑니다. 내 안의 다양한 모습 인정하기. 지민 씨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일이 몰리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늘고 예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지내면 화병이 날 것 같았고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본인이 도맡아 하던 사무실 잡일을 여느 날처럼 자신에게 해달라고 하길래 할 일이 많아 시간이 없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엔 속이 시원했는데 이러다 혹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싶습니다. 직선적이고 솔직한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잦은 성훈 씨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기준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도 비판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후배의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지적하지 않고 참았는데 이건 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혼란스럽다고 하는 사례를 봅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는 경우도 있고 솔직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가 위선자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색하고 이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습을 잃는 것은 아닌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는 자신에게 부여한 단일하고 좁은 한계와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예컨대 지민 씨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친절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지민 씨가 그 행동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지민 씨 안에는 다른 여러 욕구가 있을 것이고 추구하고 싶은 다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성훈 씨는 솔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두 마음 모두 성훈 씨를 나타내는 것이고 솔직함의 기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이자 추구하는 방향이라 해도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자신을 한 가지 개념으로 한정지어서 정해놓으면 그 개념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하는 검열은 자신을 틀 안에 가둡니다. 나의 한계를 정해놓으면 움직임의 폭이 좁으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움직여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지도 좁아집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가치도 있고 그것을 지켜온 모습이 있으나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살고 있고 현재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변화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리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다양한 모습 모두 자신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 안에서 의미를 찾고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무도 내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SNS 계정을 용도에 따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지만 그 계정 안에 있는 모습 모두 나의 삶인 것처럼 게임에서 여러 가지의 본 캐릭터와 부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무게와 부정무게의 균형 맞추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된 조건에 딱 맞는 균형점을 단번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시도해보고 스킬을 연습해보고 수정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되고 평정 상태를 찾아갑니다. 꾸준히 도전하고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나에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보려고 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거나 혹은 주어진 역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시도해 볼 때 처음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는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행동을 시도하기 위해서 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변화와 만족감은 나만이 압니다. 그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보다는 비판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보다는 비판적이고 엄격한 관점을 갖도록 교육받습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대체로 1.6대 1.0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균형인 것입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엄격한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과 부정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 국수명인은 그날 날씨를 보면서 습도와 햇볕의 강도를 보면서 말리는 시간과 반죽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매일 달라지듯이 환경도 매일 바뀝니다. 변화는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균형점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날씨에 따라 반죽의 배합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레시피를 조절해가는 유연함을 지녀야 마음의 평정과 행복에 이르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니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해도 균형점은 모두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정을 주는 행동이 나에게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균형을 흔들지 않는 환경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변보다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생애 주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안의 욕구와 환경의 욕구를 살펴봐야 나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20대나 40대나 연령에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늘 변화하고 내 안의 욕구도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균형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으므로 균형이 깨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삶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불균형은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미 흐트러진 균형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균형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체화되면 우리는 좀 더 확장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